네, RPM 113쪽의 813번 문제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지점에서 잘라가지고요.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서 잘라야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은 부분, 2분의 1보다 큰 부분 두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1번, 2번. 그럼 1번은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죠.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좌변 쓰고요. 우변에 이 절대값 안에 있던 것이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거는 사이값이죠. 그죠? 사이값.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근으로 해로 받아들이면 되느냐? 아니죠? 이러한 범위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찾아서 그게 최종적인 답이죠. 자, 공통 범위 찾기 위해서 수직선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2분의 1은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색칠돼 있고 요렇게 색칠돼 있고 2분의 1보다 x가 작으니까 여기서 짠 가겠죠. 그렇죠? 공통 범위 여기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1번 구간에서 우리가 얻은 해는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것이 1번 구간의 해가 되겠고요. 2번 구간으로 가겠습니다. 2번 구간은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좌변 그대로 쓰고요. 우변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양수죠.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3, 4의 풀마, 아니 3, 4의 1, 4의 풀마죠. 이렇게 되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또 요 범위하고 요 결과물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선 이렇게 그려서 마이너스 1, 2분의 1,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통 부분이네요. 따라서 2번 구간에서 얻어진 해는 x가 2분의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되겠고, 그럼 우리는 지금 두 구간에서 모두 다 해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해라고 구해진 구간이요.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고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따로 답을 써야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시면 한 구간이 여기 있고요. 나머지 한 구간이 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두 구간이 2분의 1이라는 지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둘로 나눠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한 방에 붙여서 써버리는 것이 좋겠죠. 구간이 이렇게 이어질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8개가 되겠네요.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814번 문제입니다. 자, 814번 문제는 위에 813번과 똑같은 순서대로 풀 수 있어요. 그 똑같은 순서라는 건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x니까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구간을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0이죠. 0에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요거보다 작은 범위하고 요거보다 큰 범위 이렇게 해가지고 1번 구간, 2번 구간 나눠서 풀 수 있습니다. 위에 문제랑 똑같이. 그런데 이 814번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풀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풀이 방법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언제나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제곱을 붙일 거니까 절대값을 씌웠든 안 씌웠든 제곱을 시켜놓은 결과는 같거든요. 그러면 이 주어진 부등식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요놈의 제곱 플러스 2 절대값 x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이 식에는 그냥 x는 없고요. 절대값 x만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 절대값 x를 우리가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잠깐 a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니까요.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자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문자 a는 뭐였냐면 절대값 x였잖아요. 그쵸? 요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가운데 있는 애가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 놓은 값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이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식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요 부분은 해가 모든 실수인 거죠. 그쵸?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절대값 일단 씌우면 무조건 얘보다는 크겠죠. 그 말은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쪽 부분은 항상 만족되니까.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의 부등식을 만나면 늘 이렇게 풀죠? 이렇게 해서 짠, 짠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그래서 구간을 나누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형태였고요. 구간을 안 나누면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게 답이 되겠고, 이 문제처럼 절대값 x하고 x제곱 요거 두 개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x 있잖아요. 절대값을 쓰고 있지 않은 그냥 x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는 없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답을 찾으면 더 편하겠습니다. 네, 8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은 2차 식이긴 한데요. 어쨌든 절대값이 6보다 작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에 있다. 그치? 네, 이렇게 먼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풀고 이쪽 부분 풀어가지고 공통범위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왼쪽 부분부터 풀어보면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요. 2, 3의 마마잖아요. 그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인데 부동호 이쪽으로 바꿀게요. 부동호의 위치만 옮긴 겁니다. 같은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랑 3에서 0보다 크니까 양끝값.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범위. 자, 오른쪽 범위는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니까요. 이거는 1, 6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그럼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쵸? 지금 이쪽도 만족하고 이쪽도 만족해야 되는 연립부등식이니까요. 공통 부분 찾겠습니다. 뭐 수직선 그리면 끝나겠네요.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6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가지를 그릴 건데 수직선을 그릴 때 약간의 팁인데요. 이 지금 2보다 작다하고 3보다 크다라는 이 두 개의 범위는 사실 떨어져 있지만 같은 부등식의 결과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높이를요. 요 놈과 요 놈은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것이 나중에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네. 그래서 구간이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식에서부터 나온 해라면 같은 높이로 맞춰가지고 그려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그럼 요 범위하고 요 범위 두 군데가 겹치고 이 두 가지 범위가 모두 해가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네, 이만큼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뭐 들어가고요. 얘도 들어가고요. 3이 안 들어가네요. 그쵸? 3. 네, 나머지 4번, 5번은 모두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816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해를 가지고 해에서부터 거꾸로 2차 부등식을 한번 추리해 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게요. 이러한 해가 나왔다 라는 거는 일단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두 숫자가 생겨나야 되니까 x 플러스 5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된 상황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양 끝값이잖아요. 지금 양 끝값이니까 요것이 0보다 크다 이런 방향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해를 가지면 무조건 이거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앞에 x제곱의 개수가 뭔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x제곱의 개수가 붙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x제곱 앞에 a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a까지 이렇게 붙여 놔야 그래야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를 붙일 때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부등호의 방향과 문제에서 제시한 부등호의 방향이 같았잖아요. 그 얘기는 이 맨 앞에 붙어 있는 a라는 숫자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a가 음수였으면 이 a를 없애는 과정에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등식의 결과물도 이렇게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는 a가 양수였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a를 붙임과 동시에 부등호를 뒤집는 게 맞겠죠. 그쵸? a가 음수라면. 근데 지금은 a가 양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x 플러스 5가 되니까요. 한 번 더 전개하면은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5a가 되겠네요. 자, 요 식과 문제에서 제시한 식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눈에 딱 띄네요. 여기 플러스 12, 네, 플러스 5a하고 같은 거니까 아, a가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a가 2라면 이 부분은 12가 되겠고 그러면 그게 b하고 같은 거죠. 네, b는 12. 그러면 b-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네, 817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2차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상수 하나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프의 모양이 막 바뀐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로 정해져 있죠.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자, 일단 마이너스 3이라는 딱 한 포인트만 답이 돼야 되니까 x축하고 접하는 상황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접하는 지점을 마이너스 3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0보다 어떤 부분을 찾아야지 얘만 딱 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답이 안 될까?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0보다 큰 부분을 찾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아버리면 무수히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쵸? 무수히 많은 해들이 생깁니다. 그쵸?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 그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해가 없다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하나는 해가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작긴 작은데 작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자, 여기에 올 식이 이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는 2차 식이 와야 되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 1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1일 거고요. 그러면 얘를 한번 전개를 시켜볼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k가 9네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K 자리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6x도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은 내릴 수 있어야죠. 네, 이런 해가 나오려면은 어떤 식의 0보다 어떤 부분을 찾은 거구나, 이런 판단을 그래프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818번 문제입니다. 818번은 x의 범위가 요딴 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귀찮네요. 그죠? 아이고. 자, 범위가 이제 요딴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범위를 갖는, 이런 해를 갖는 2차 식을 상상을 할 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때는 요렇게 쓰면 편하잖아. 이렇게 쓰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3-루트 3이랑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3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x-3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되죠. 그쵸? 뭔가 안 하고 싶죠. 그쵸? 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자, 꼭 우리가 인수분해된 모양으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요놈과 요놈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우리 바로 찾을 수 있죠. 어떻게? 얘네 둘의 합곱을 이용해서. 그쵸?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합하면 6이고요. 자, 둘이 곱하면 요놈에서 요놈을 곱하면 9 빼기 3이니까 또 6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었냐면 x제곱 던져놓고 합이 6이네요. 마이너스 6x. 곱도 6이네요. 플러스 6.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지금 사이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낸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맨 처음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붙어야 돼요. A가. 그런데 지금 부등호 방향을 잘 보세요. 우리가 쓴 시계는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문제에서 제시한 첫 번째 시계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죠. A가 음수였구나.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A를 이렇게 띵 붙이는 순간에 부등호 방향도 띵 바뀌는 겁니다.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분배시켜서 비교할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딱 보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이 부분 플러스 b가 여기 마이너스 6a하고 같아야 되겠죠. b가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이 뒤에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6a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3a 마이너스 1이 6a. 그럼 여기서 a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3a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면 답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네, 81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2차 부등식의 해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x-7분의 1과 x-2분의 1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고, 얘네 둘의 사이 값이니까 0보다 작다라는 방향의 부등호가 있었겠네. 그러면 요 식을 한번 전개시켜보면 x제곱에, 자, 얘랑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4분의 9인가요?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은 플러스 1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식하고 문제에서 맨 처음에 제시한 식하고는요, 자, 요놈하고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우리는 얘네 둘을 같은 상태로 놓고 비교하고 싶어가지고 x제곱의 계수 a를 지금 여긴 a를 여기다 달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얘랑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이 a의 부호가 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다가 a를 하나 띵 붙이는 순간에 부등호의 방향도 같이 띵 바뀐다.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해주면 그때 이 식과 이 식은 이제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4분의 9 ax 그리고 플러스 14분의 1 a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얘랑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제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 놈과 요 놈을 비교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b가 마이너스 14분의 9a하고 같죠? 보이시죠? 요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C면 이 친구가 요 끝에 14분의 1A하고 같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B, C를 모두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걸 이제 어디로 가져가면 될까요? 여기로 가져가야죠. 그죠? 내가 풀고 싶은 부등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C 자리에다가 14분의 1A를 넣었어요. 그러면 4가 곱해지니까 7분의 2A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리에다가 얘를 넣었어요. B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게 되면 일단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2하고 한번 약분되니까 7분의 9A 이렇게 되겠습니다. X도 붙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플러스 A 그대로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식에다가 해주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7을 곱하고 싶어요. 분수가 없어야지 편하니까. 두 번째로는 A로 나누고 싶죠. 그죠? A가 없어져야지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을 먼저 곱하면 2AX제곱에 마이너스 9AX 플러스 7A가 되고요. 자,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누기 A가 들어갈 거예요. 식 전체를 A로 나눌 건데 우리는 아까 전부터 여기다가 A를 곱하는 요 순간부터 A가 음수였어 라는 걸 체크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A로 나눌 때 자,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 자, A가 없어지면서 부등호 방향은 또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쵸? A가 음수라는 것을 까먹지 않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 2에 1, 7에 마이너스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사이값이죠. 지금 1과 2분의 7의 사이값이니까 x는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요걸 만족시키는 정수라고 하면은 2하고 3 두 개가 있겠네요. 그쵸? 2하고 3 그래서 요 놈들의 합은 5가 되겠습니다.